쿼카의 행복한 주식 투자. 안녕하세요. 행투지기 쿼카입니다. 이번 시간은 쿼카의 관심 종목인 코스모 신소재에 대하여 1부는 기본적 분석, 2부는 기술적 분석으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1부 기본적 분석에 이어 2부 기술적 분석을 통해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1부를 못 보신 분들은 1부를 먼저 시청하신 후에 2부 기술적 분석을 시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럼 2부 기술적 분석 시작합니다. 네, 기술적 분석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그 기본적 분석 시간에 우리가 적정 주가를 한번 산출을 해봤었죠. 예, 적정 주가를 다시 한번 살짝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코스모 신소재 주봉 화면이고요. 여기에 파란색 선 있죠. 예, 그 다음에 초록색 점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점선이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제일 높은 곳에 초록색 실선이 있습니다. 이 초록색 실선이 2021년에 적정 주가고요. 금액은 23,467원으로 지금 계산이 되어 나왔거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초록색 점선은 올해 2020년의 적정 주가인 12,423원입니다. 자, 그럼 현재 주가 위치가 오늘 기준으로 종가가 14,700원이니까요. 올해 2020년의 적정 주가보다는 약간 상단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21년 적정 주가에 비해서는 아직 좀 많이 여유가 있는 모습입니다. 아래로는 2021년에 적정 주가 하단 밴드, 파란색이죠. 네,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단 쪽에 조금 더 치우쳐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2020년에 과열권이라고 볼 수 있는 적정 주가 상단 밴드는 아직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위치로 봐서는 조금 윗방향으로 갈 수 있는 여유가 있고요. 물론 아랫방향으로 떠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폭이 윗방향보다는 조금 더 가까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렇게 높은 위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주봉 차트 상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동평균선 중에 12주선이라고 그랬죠. 12주선은 여기 보시면은 노란 선, 노란색 이동평균선이 바로 12주선인데요. 12주선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현재 종목이 전체적으로 추세가 살아있냐 또 죽어 있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는 대로는 12주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죠. 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12주선보다는 조금 더 단기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이동평균선이 바로 이제 4주 이동평균선인데요. 4주 이동평균선은 여기에서 제가 분홍색으로 표시해 둔 이 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4주 이동평균선보다도 높은 위치에 있고요. 그 다음에 12주 이동평균선보다도 현재 주가가 높은 상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4주 이동평균선이 12주 이동평균선보다 위에 있는 골든이 난 상태로 위에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추세를 봤을 때는 코스모 신소재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그건 이제 최근에 올해 4월 달부터 급격하게 주가가 상승 랠리를 보였던 그런 구간이 있거든요. 이때 이제 이 평균선들이 배열이 이제 정배열로 다 이루어져서 지금은 물론 한 3개월 정도 조정 국면을 보이고 있지만 그때 만들어졌던 것들이 이제 좋은 정배열로 만들어졌던 거고요. 지금은 조정 구간에서 이 평선들이 조금씩 수렴되는 그런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동 평균선만 놓고 본다면 현재는 아직은 양호한 상태다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여기 이렇게 화살표가 지금 칠해져 있는 부분이 있죠. 네, 화살표가 만들어져 있는 이 주, 이게 언제냐면은 11월 첫째 주죠. 11월 첫째 주는 주봉상 매수 사인이 발생했던 매수 기준봉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기준봉을
만든 그런 주다. 그래서 이때부터 제가 이제 코스모 신소재를 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스티안 지수를 보시면 이제 세력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그런 보조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뭐 계속 그 조정 국면을 보이는 동안에는 보스티안 지수 자체도 옆으로 이제 누워서 가는 경우가 있고 이제 잠깐 뭐 데드가 났다가 골든이 났다가 데드가 났다 골드 났다가 지그재그 패턴을 보이는데요. 그만큼 지금 세력들도 특별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물론 목요일이지만 아직 이번 주가 하루가 더 남았지만 어쨌든 오늘 지금 현재로서는 보스티안 지수가 지금 데드가 난 상태죠. 이렇게 데드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은 세력들이 이탈이 움직임이 오늘 좀 보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보나치 수율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피보나치 수율은 기술적으로 제가 주봉상에서만 주로 많이 보는데요. 최근 파동의 가장 저점 부분인 이 부분과 그 다음에 가장 고점 부분인 이 부분. 그러니까 4월에서 지금 상승을 해서 8월 달에 가장 고점을 찍고 지금 약간 조정 국면인데요. 이 구간의 피보나치 수요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HTS 상의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연두색 선으로 이렇게 지금 피보나치 수열이 이런 식으로 라인이 지금 형성이 돼 있죠. 피보나치 수열은 보통 이렇게 24% 구간, 38% 구간, 50%, 62, 74% 구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주로 가격이 상승했다 떨어질 때 어떤 정도의 위치에서 주로 지지를 잘 받더라 하는 어떤 통계적인 개념으로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24%에 1차적으로 잘 저항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38% 선에서도 두 번째 저항을 받게 되는데 사실은 24%보다는 38% 저항, 죄송해요. 지지, 그 다음에 50% 지지, 그 다음에 62% 지지. 이 세 라인이 상대적으로 24% 지지 라인과 74% 지지 라인보다는 조금 더 강력한 지지세를 일반적으로 보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피보나치 라인에서는 이 74% 라인은 잘 안 그어지는 그런 툴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임의적으로 24%와 거의 비슷한 위치 대칭되는 위치 정도로 제가 74%를 억지로 끼워 넣는데요. 보통은 피보나치라 그러면 74%이 라인은 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참고로 그냥 보기 위해서 집어넣어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라인 상으로는 이런 지지적인 위치를 일단 파악을 한 다음에 그걸 나중에도 보여드리겠지만 일봉상으로 그 라인을 대입시켜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매매 전략을 세우는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세우는 되는데요. 그때 이제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봉 화면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코스모 신소재 일봉 차트입니다. 자, 일봉 차트에서 제가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종목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를 체크하는데 저는 상태를 레벨이라는 이름으로 세 가지 상태를 구분한다 그랬죠. 세 가지 상태를 구분하는데 첫 번째는 레벨 업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레벨 다운 단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첫 번째는 거꾸로 됐네요. 예, 첫 번째는 이제 레벨 스테이 구간.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조금 차트를 크게 할게요. 지금 보시면 이 조금 6월 달부터 이렇게 지금 차트를 보이고 있는데요. 조금 더 켜볼게요. 지금 뭐 한 5월 정도, 5월 중순부터 사실은 이런 하나의 레벨을 형성을 했었어요. 그죠? 우리가 흔히 이걸 박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박스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레벨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레벨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 레벨을 한 단계 업 시키는 레벨 업 시키는 그 구간이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 그런 레벨업 단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벨업 구간이 7월 중순부터 8월 초순 정도까지 이 구간 동안에 레벨업을 완성시켰죠. 레벨업을 완성시켰고 그리고 나서 더 이상 레벨업이 진행되지 않고 이제는 그 레벨 상단 그러니까 업된 상단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고 또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박스권에 갇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레벨 스테이 구간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이런 레벨 구간에 주가가 갇혀서 아래 위로 이렇게 파동을 만들면서 어느 쪽으로 방향성을 잡을까 지금 그렇게 한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레벨 상단인 17,100원 구간을 뚫고 올라가면 또 새로운 레벨업의 시작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 13,650원을 하향 이탈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밑으로 이제 레벨 다운의 그런 상태로 전환되게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상태가 어떻다? 지금 현재는 레벨 스테이 구간이다. 우리가 흔히 박스권에 갇혀 있다. 또는 기간이나 또는 가격 조정을 보이고 있는 구간이다. 꽤 오랜 동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8월 초순부터 지금 레벨 스테이 구간이 지금 꽤 길거든요. 몇 달 정도 그러고 있죠. 거의 뭐 석 달 정도, 그죠? 예, 레벨 스테이 구간의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석 달 동안 레벨 스테이 구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힘의 압축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요. 윗방향이든 아랫방향이든 조만간에 어떤 색깔을 보일 거예요. 나는 밑으로 내려갈 거야 아니면 위로 올라갈 거야 라는 색깔을 보이는데, 우리가 바랄 때는 물론 관심 종목이니까 그렇게 바라겠죠. 바랄 때는 당연히 상방을 향해서 가기를 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우리가 주봉상에서도 봤지만 여러 가지 적정 주가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2021년에 적정 주가가 위치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지금 현재 가격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또 반대로 적정 밴드의 하단 부분도 사실 또 밑에 자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지는 알 수도 없다. 하지만 우리가 그 방향을 너무 예측한다기보다는 방향성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곳, 또 대응의 영역 중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전략을 세워서 가면 된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여기에서 이 구간까지의 레벨 스테이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태를 점검했고요. 자, 그 다음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은 거래량은 이제 밑에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현재 그렇게 큰 거래량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거래량 대신에 거래 대금을 사용한다 그랬죠. 밑에 보시는 것이 거래 대금인데요. 거래 대금 지표상에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고 있는 것이 20일 거래량 평균입니다. 그래서 20일 거래량 평균보다 더 아래에 있는 거래량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제가 무시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 밑에 있는 이 부분들은, 그죠? 이 부분들은 거래량이 전혀 의미가 없다. 계산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일 거래량 평균 위에 있는 이 부분들, 그죠? 아이고 너무 굵네요. 예. 이 부분들에 대한 것만 해석을 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론 위에 보스티안 지수를 통해서 세력의 움직임을 이렇게 보조지표적인 측면에서 확인을 할 수 있기도 하겠지만, 이거와 함께 이 밑에 있는 거래 대금 또는 거래량, 사실 거래 대금과 거래량은 차트상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저는 거래 대금을 사용한다고 했지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편의상 제가 거래량으로 호칭을 할게요. 그래서 이 거래량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초록색 진한 게 있고 연한 연두색이 있죠. 그래서 초록색 진한 것은 제가 양봉일 때 표시하게 한 거고요. 또 이렇게 연두색 그 막대는 그러니까 음봉일 때 표시를 하게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전체적으로 초록색, 진한 초록색의 거래 대금과 상대적으로 연한 연두색 거래 대금을 서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로 쭉 쌓아 본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진한 초록색을 쭉 쌓고 그 다음에 연한 연두색을 쭉 쌓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위에 있는 부분만 쌓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충 눈대중으로 봐도 현재 상황으로는 진한 초록색이 훨씬 더 길겠죠. 연한 연두색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부분에 대한 높이를 더한 것과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더한 거를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올리는 그런 자금들, 그러니까 주가를 상승시키는 그런 거래 자금들이 아직은 상대적으로 덜 빠져나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조정을 보이는 이 며칠 동안의 구간 속에서는 분명히 빠져나간 건 확인이 되죠. 그죠? 특히 이날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이날은 거래 대금 그래프가 지금 높잖아요. 예, 거래 대금 거래량이 많이 동반되면서 이 가격이 빠진 거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날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분위기 상에서는 이렇게 끌어올린 거래 대금이 아직은 빠져나간 거래 대금보다는 더 많다는 측면에서 볼 때 아직은 이렇게 끌어올렸던 또 여기서 한번 끌어올렸던 이런 자금들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예, 세력들의 자금이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린저 밴드를 한번 볼 텐데요. 볼린저 밴드는 저는 20일 볼린저 밴드를 사용한다 그랬죠. 여기 보시면 위에 있는 이게 볼린저 밴드 상단선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이것이 볼린저 밴드 하단선입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를 20일 쓴다 그랬기 때문에 이 상단과 하단의 중앙 부분, 그러니까 20일 이동 평균선이 그 모습입니다. 여기서 점선으로 되어 있는 빨간색이 20일 이동 평균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를 크게 나누면 상단과 하단 그리고 중앙선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상단을 벗어나는 확률과 하단을 벗어나는 확률은 매우 작아요. 거의 뭐 두 개 합쳐봐야 6% 정도, 96%가 여기 안에 있고요. 아래 위로 각각 2% 정도, 그러니까 4% 정도만 이 밖을 이탈할 수 있는 정도의 확률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바로 핑퐁 게임 하듯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단을 맞고 하단을 맞고 상단을 맞고 하단을 맞는 그런 패턴을 보인다 그랬죠. 물론 볼린저 밴드는 뭐 쭉 이렇게 평행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볼린저 밴드도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또 내려가기도 하고 하면서 확장과 수렴, 그러니까 팽창하기도 하고 수축하기도 하고 하면서 확장과 수렴하는 현상을 계속 왔다 갔다 보이게 되죠. 그 사이에서 이제 주가의 방향을 한번 탐색해 볼 수 있는 그런 보조 지표인데요. 일단 최근을 보면 11월 날짜가 언제죠 이게? 11월 9일 날 볼린저 밴드 상단을 타치를 했습니다. 그죠? 볼린저 밴드 상단을 타치했기 때문에 상단을 타치하고 나면 습성상 이 상단을 타치한 부분을 이탈하기 시작한 날, 쉽게 말해서 이날이죠. 이날 첫날 바로 이날이 이 봉이 볼린저 밴드 상단 밴드와 이탈한 날입니다. 이때까지는 상단에 붙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 몸통이든 꼬리든 상관없이 이렇게 무조건 붙어만 있어도 연결돼 있다고 보는데 이날이 첫날이 볼린저 밴드 하단, 그러니까 상단을 벗어난 첫 번째 음봉이 되는 거예요. 특히 음봉이 양봉은 조금 이렇게 용서를 해줄 수 있는데 이탈하는 첫 번째 양봉은 하락의 시작으로 볼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져요. 그래서 이날부터 볼린저 밴드 상에서 해석할 때 그 다음 역할은 뭐냐면 볼린저 밴드 하단 여기에 있는 여기를 위해서 내려가는 쪽으로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은 볼린저 밴드 상단을 만났기 때문에 그 다음 미션은 볼린저 밴드 하단으로 내려가기죠. 제가 이 설명을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해드리고 있어요. 왜냐면은 많은 분들이 뭐 여러 번 들어서 이제 좀 숙지가 되고 이해가 되실 수도 있지만 또 오늘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드리고요. 이미 아시는 분들은 또 계속 반복적으로 내 걸로 더 만들어가고 또 그 속에서 어떤 나만의 또 다른 규칙과 나만의 어떤 기준들을 세워 나가시고 정립해 나가시면 좋을 수 있으니까 왜 자꾸만 같은 말을 또 하고 하지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요. 같이 계속 공부를 하시면서 내 걸 완전히 이해해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하단으로 가는 중에 중간에 있는 20일 중앙선이 어떻게 한다 그랬죠? 반드시 중간에서 한번 점검을 하죠. 너 어디가 하면서 점검을 하는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 지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뚫려 내려온다면 밑에 있는 하단선까지 갈 확률이 되게 높아지고요. 또 때로는 이 추세가 좋은 상태에서 상승 추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보통은 20일에서 지지를 받고요. 20일 이동평균선은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보는 이동평균선이잖아요. 그죠? 일봉상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간다면 다시 재도전, 어디로? 상단으로 향해서 갈 수 있는 재도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까지 내려가지 않고 20일에서 반등을 받고 올라가는 재도전일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이 파동보다 더 큰 파동이 나올 확률이 훨씬 더 좋아져요. 힘의 세기가 점점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 상승의 기류에서 유지되고 놀고 있다 보니 자꾸만 상승으로 이끌어 가려는 그런 관성이 더 크게 지배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코스모 신소재를 보시면은 21선에서 지지를 받고 약간 반등하는 모습이에요. 오늘은 또 살짝 음봉을 만든 거 조금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일단은 21선을 지키고 중앙선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하락세로 밑에 있는 볼린저 밴드 하단을 만나러 간다고 판단하기에는 오늘은 조금 이르죠. 뭐 내일이나 모레 그렇게 뚫고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하단선까지도 조금 위협을 받을 수 있을 만큼
하락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아직 21선을 지키고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일 어떤 모습으로 또 반대로 상승의 방향으로 갈지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어떤 전략을 세워놓고 그대로 하면 되는 거지. 아, 이게 이렇게 지표가 이런 상황이니까 이건 올라갈 거야. 이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려갈 거야. 예, 그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요. 너무 예측을 하시지 말자고요. 그건 아무도 맞출 수 없는 그런 영역입니다. 하지만 현재 기온에서는 21선에서 약간 반등의 모습을 보여줬으니 그 기운이 조금 더 상승의 기조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조금 더 키울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의미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목균형표 또 제가 일봉상에서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일목균형표는 스랭스팬 1, 그죠? 여기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스랭스팬 2,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지금 이 스랭스팬 1과 2는 현재 가격에서 26일 앞으로 그러니까 전망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요. 26일 앞에 어떤 모습을 이렇게 던져버린 겁니다. 현재의 그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앞으로 던져버린 거고요. 여기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건 이제 후행 스팬이라고 그러는 건데요. 일목균형표상에 이건 반대로 26일 이후로 그림자를 발생시킵니다.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이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후행 스팬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단지 이제 이 후행 스팬은 지금 보시다시피 선 차트죠. 캔들이 아니고 선 차트이기 때문에 조금 달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현재 일봉 이 자체는 캔들 차트잖아요. 캔들 차트를 선 차트로 바꾸면 이거랑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26일 이후에 똑같은 모습의 그림자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선행 스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태가 되는 것이 좋으냐 하면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바로 며칠 전에 한 하루 이틀 정도 되겠죠. 그때 골든이 형성이 됐어요. 쉽게 말해서 선행스팬 1이 선행스팬 2로 올라간 그런 골든 상태가 됐고요. 그때부터 우리가 이걸 양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양운이다 표현하고 그 전까지만 해도 선행스팬 2가 선행스팬 1보다 위에 있던 상태가 됐죠. 이걸 갖고 우리가 음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운이라는 말은 구름 문자거든요. 그러니까 구름대다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하죠.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또 달리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이 자체가 상당히 골치 아픈 그런 권역이다. 쉽게 말해서 매물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 많은 매물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쭉 이렇게 이어볼게요. 이게 이제 스랭스팬 2고요. 그 다음에 스랭스팬 1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가격의 위치를 보면 이 구름대 안에 있는 거예요. 구름대 안에 있다는 것은 상당히 불확실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구름 안에 있으니 당연히 앞이 안 보이죠, 잘. 이 구름대를 위로 뚫어낼지 밑으로 뚫어낼지는 우리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건 미래의 일이니까. 그래서 이게 위로 뚫고 올라간다는 것은 이런 매물대를 잘 통과하고 상승의 기운을 잘 받을 수 있다는 거.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매물대를 뚫고 밑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여기에서 이 매물대를 다시 나중에 한번 만나야 하는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대 안에 있을 때가 가장 불확실성이 크다는 거고요. 이 구름대가 현재 뚫고 가야 할 매물대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일목균형표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단 여기 선행을 봤을 때는 일단 양운을 만들었다는 건 좋은 신호죠. 예, 좋은 신호고 그 다음에 후행 스팬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후행 스팬 자체가 여기에 있는 가격대 있죠. 이 가격대가 또 하나의 매물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후행 스팬이 이 가격대의 위에, 그러니까 이 캔들들보다 위에 있을 때 좋은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후행 스팬 지금 이런 가격대를 그죠? 돌파했잖아요. 그죠? 돌파했다가 또 다시 살짝 밀렸다가 지금 현재는 또 위에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주가가 빠졌으니까 지난 과거에 주가가 빠지는 이 구간이었으니까 후행 스팬도 뭐 이 주가가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가면 후행 스팬도 이렇게 따라 올라갈 거고 이렇게 내려가면 후행 스팬도 똑같은 모습으로 내려갈 거예요. 그림자니까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적당한 수준으로 떨어지더라도 지금 이 구간이 캔들들이 하락하고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후행 스팬도 이렇게 따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으로 돌파해서 나가지 뚫고 내려가는 일은 없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급락이 나와버리면 이 자체가 후행 스팬도 똑같은 모습으로 급락으로 툭 떨어지겠죠. 밖으로 이
캔들 밑으로 하단으로 내려가겠죠. 그죠? 이렇게 툭 떨어진다면 가격이.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현재 후행 스팬적으로도 괜찮아 보이고 선행 스팬적으로도 나쁘지 않다 정도까지는 해석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현재를 봤을 때는 구름대에 딱 가운데 있으니까 뭐 하루 이틀 만에 답 나겠죠. 올라가든 내려가든 뭐 옆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옆으로 가게 되면 계속 구름대 속에서 계속 불확실성이 계속 가중된 상태로 가겠지만 언젠가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돼요. 아래든 위든. 그래서 그건 조금 이제 확인해 가면서 볼 수 있겠지만 선행 스팬과 후행 스팬 상으로서는 일목균형표상의 나쁜 모습은 아니다. 예,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이제 추세선을 봤을 때 이렇게 제가 추세선을 그어놨는데요. 하얀색으로 이렇게 그어놓은 추세선이 있죠. 예, 이 추세선이 이제 하락 추세선이라 그러죠. 예, 그리고 제가 여기 점선으로 하얀색을 또 하나 그어놨잖아요. 예, 요거는 추세선은 제가 하락 추세선은 음봉의 제일 고점, 그러니까 뭐 그게 꼬리든 뭐든 제일 고가의 부분과 또 그다음 다른 음봉의 고가 부분들을 연결시켜서 추세선을 그어놨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평행한 선을 하나 더 만들어서 아랫단의 위치를 한번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또 그어놔 보는 거죠. 똑같은 평행선을 만들어서 밑으로 옮겨 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바로 하락 추세단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죠. 그죠? 이렇게 단이 보이죠? 지금 현재 주가가 이 하락 추세단 안에서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안 좋은 모습. 왜냐면 추세단이 하락을 보이고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고점이 낮아지고 있죠. 그죠? 그리고 저점도 낮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패턴상으로 아래 방향으로 가는 기운이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하락 추세단이니까. 그러면 이 기운이 바뀌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반드시 여기에 있는 하락 추세단의 상단, 그러니까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이 하락하는 어떤 기운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에 있는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하락 추세선이 여기에 시작해갖고 여기에 이제 선을 만드는 기준이 됐고 여기 보시면은 맞고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하락 추세선이라는 것을 거부하기 어려운 게 벌써 2달 또는 3달 가까운 기간 동안 하락의 방향으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 힘을 돌리는 것은 적지 않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사실은 지금 밑에 거래대금이 좀 말라 있잖아요. 이런 거래대금이 예전 이럴 때처럼 큰 거래대금, 큰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이 기운이 올라가 준다면 이런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올라가는 그런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만약에 이게 올라간다면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그런 건 더 이상 없어지잖아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최근에 어떤 패턴들을 보시면 고점들만 다 이렇게 한 표시를 해보세요. 표시를 해보시면 고점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최근에 11월 초에 만들었던 파동은 오히려 고점을 살짝 올렸어요. 그죠? 저점도 계속 이렇게 낮아지고 있잖아요. 저점도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이번 파동의 이 지금 저점이 이 부분인데 아직 저점이 완성이 됐다고 그러면 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올라가다 다시 또 밀리는 모습이라서 이게 뭐 이렇게 올라갔다 다시 더 떨어질 줄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지난번 저점인 이 저점보다는 더 높은 상태에서 방향을 추세를 전환했다는 것을 확인한다면 물론 이건 후행적인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캔들이 다 완성된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추세를 확인하는 건. 그래서 추세를 확인하는 것은 조금 후행적인 개념이 강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추세선을 그렇게 크게 비중 있게 안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추세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위기, 어떤 힘의 세기의 방향을 확인하기 위함이지 이 자체를 갖고 뭘 예측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추세선을 가지고 우리가 약간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저항, 그죠? 또는 지지, 부분을 이 추세의 밴드, 추세단을 가지고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다는 정도의 수준이지 반드시 그렇다는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게 돌파해서 올라간다면 이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는 측면에서 조금 좋은 건 지난번 고점보다 이번 고점이 조금 더 높았다. 그리고 지난번 저점보다 이번 저점이 조금 더 높은 상태에서 턴어라운드 해서 다음 파동을 한번 기대해 본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단의 시작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상황만 딱 보신다면 추세의 단, 추세단은 하락 추세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중요한 건 지난번 고점이 그 추세단, 추세선을 돌파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기운이 조금 이렇게 내려오는 기운이 여기서 조금 이렇게 털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는 조금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일간 차트를 제가 보는데, 이제 우선은, 그 일봉 차트 상에서 이제 제가 아까 레벨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현재 우리가 이런 레벨단 안에 갇혀 있다. 이런 레벨단 안에 지금 갇혀 있다. 갇혀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죠? 네, 갇혀 있는 모습인데, 근데 제가 지금 보시는 대로 라인을 이렇게 3분할선을 만들어 놨어요. 이 레벨을 여기에 있는 도구를 이용해서 3분할선을 그어놨어요. 고점을 17,100원, 저점을 13,650원으로 한 그 레벨을 3분할선을 이용해서 지금 그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가 평상 표현할 때 여기를 3층, 2층, 1층으로 나눠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의 전략을 세울 수 있느냐? 저는 철저하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전략을 취합니다. 자, 지금 이 레벨 단에서 이 레벨 스테이 구간에서 물량을 모집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 여기서 물량을 모집하는 이유는 바로 레벨업을 기다리면서 물량을 매집하는 거죠. 이 동안에 충분히 물량을 그게 뭐 한 달 걸리든 지금처럼 석 달을 걸리든 뭐 그보다 더 길어서 6개월이 걸리든 여기에서 여유 있게 충분히 물량을 모으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레벨업을 기대하는 거죠. 누가 여기서 레벨 다운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물량을 사겠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3층, 2층, 1층 근역을 나눠서 분할 매수로 들어가냐면 이게 지금 언제 또 어느 시점에 레벨업이 시작될 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으로는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3층에서도 2층에서도 1층에서도 적절한 비율을 분할 매수로 들어간다. 쉽게 말해서 가장 편하게는 여기에 3분의 1, 여기에 3분의 1, 여기에 3분의 1을 사면 가장 제일 균등하게 분배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뭐 대충 뭐 똑같이 이렇게 균등하게 샀다라는 가정에서는 뭐 대충 2층 중간 정도가 평균 단가가 되겠죠. 평균 단가가 되겠죠. 근데 물론 이렇게 정확하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을 맞춰서 그러니까 매집을 하기도 어렵고 또 그럴 필요도 없어요. 단지 대충 3층에서 3분의 1 정도, 2층에서 3분의 1, 1층에서 3분의 1을 산다는 그런 개념으로 뭐 어디서 살 줄 모르죠. 이 부분에서 살지, 또 이 부분에서 살지, 뭐 아니면 1층 꼭대기에서 살지, 1층 바닥에서 살지 알 수가 없지만 그때그때의 어떤 지표들과 확인하고 그때그때 시장 분위기 뭐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여기에 적절한 분량을 배분해서 물량을 매집한다. 저는 참고로 제 전략을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예, 총 6번의 매매, 그러니까 매수 전략을 취한다. 분할 매수 전략을 취한다. 예를 들어서 600만 원이라고 치면 이 구간에서 200, 200, 200 정도씩을 균등하게 한다. 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미 코스모 신소재는 관심 종목에 편입하면서부터 물량을 모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가 600만 원을 이 종목에 살 수 있는 종목의 목표이라고 치면 지금 600만 원 아직 안 됐어요. 예, 정말 일부. 그러니까 6분의 1. 뭐 그림 보시면 대충 예측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 얼마 있다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마치 제가 이렇게 하면 제가 마치 이 종목을 추천하고 여러분들을 소개해서 여러분들도 사게 하고 주가를 올리게 하고 그거 절대 아니에요. 저는 이 종목을 제 관심 종목으로 소개시켜 드리는 때는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사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모습으로 보여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제 전략을 모방하시든 또 그걸 변형을 하시든 여러분들의 전략을 확고하게 수립할 수 있는 하나의 샘플을 보여드리고 그런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한 목적이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코스모 신소재를 사라고 하는 그런 절대 아니니까 그건 저를 따라 하시는 개념으로 가시면 안 돼요. 저는 코스모 신소재가 제 개인적으로는 관심 종목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이 레벨단 안에서 충분히 매집하는 시간을 보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600만 원이라는 게 목표이면 600만 원을 다 모아서 레벨업을 한번 기대해 본다는 거죠. 레벨 다운이 되면 어떻게 하냐? 손절 칩니다, 저는. 칼같이 손절 쳐요. 물론 손절 칠 때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어떤 결단을 내리기가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13,650원은 아니겠지만 이 언저리 부분이 붕괴되는 모습이 확인해지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보조 지표들이나 거래량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태들을 다 점검해서 13,650원이 확인이 무너지는 부분이 보인다면 이 언저리에서 손절을 쳐요.
손절 칠 때는 거의 한꺼번에 다 쳐버려요. 왜냐면은 다시 이 레벨 단으로 재진입했을 때 새로 들어가도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리스크를 줄이는 입장에서는 손절을 쳐야 된다는 거죠. 예, 정확하게 13,650원이 손절설이니까 이 가격대를 종가로 이탈한다? 저는 그렇게 바로 손절 치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여유를 두기도 하고요. 또 음봉 3개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기도 하고요. 그때그때 조금 다른데 대충 이 언저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여기 아까 우리가 주봉상에서 뭘 그렸었냐면은 다시 주봉으로 잠깐 가볼게요. 주봉상에서 뭘 그렸냐면은 바로 네, 여기에 있는 수열,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제가 24%선, 그 다음에 38%선이 14,400원 부분, 그 다음에 12,700원 부분이 38%죠. 그걸 제가 일봉상에 그대로 옮겨놨어요. 여기 보시면 초록색, 연두색 실선으로 이렇게 지금 그려져 있죠. 14,499원 정확하게, 그 다음에 12,702원 정확하게 그려져 있죠. 쉽게 말해서 피보나치 상에서는 이 정도쯤이 상당히 강력한 지지선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확률적으로 접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가장 높기 때문에 3층, 2층, 1층의 전략이면 주로 저는 이 부분 근처에서 물량을 조금 더 많이 매집하겠죠. 그 다음 또 한 번은 밑에 13,650원이 가장 이 레벨의 하단이니까 이 부분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또 물량을 매집하면 평균 단가가 더 떨어질 테니까. 그죠? 더 사기도 하겠죠. 근데 지금 이 레벨을 자세히 보면은요. 9월 말경에도 그랬고 10월 말경에도 그랬고 이 13,650원이라고 하는 레벨 하단을 깨버렸어요. 근데 이걸 제가 이 레벨을 이까지 팽창하지 않은 이유는 깼지만 금방 복구됐고 깼지만 양봉으로 계속 버티더니만 복구됐고 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이 13,650원을 레벨의 하단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2, 3일 뭐 이런 부분으로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잘라버리는 게 아니에요. 왜? 거기에 또 강력한 게 뭐가 있으면 12,700원에 제일 강력한 38%에 해당하는 피보나치 지지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지선을 한번 믿어봤던 거죠. 쉽게 말해서 이 선이 이탈한다고 해서 바로 자른다? 그런 건 의미는 아닙니다. 여유 있게 해야죠. 뭐든지 약간의 더 뭐라 그랬죠? 이 변동을 주고 여유를 주고 이렇게 대응하고 접근하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너무 칼같이 탁 자르는 것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나중에 내가 파니까 올라가는구나 하는 또 그런 후회스러운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뭐든지 급하게 일봉상에 너무 빨리빨리 대응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저는 어차피 몇 개월 길게 보는 그런 스윙 전략가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의 접근을 여러분들이 계속 저하고 종목 공부, 특히 2부의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이걸 제가 무한 반복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 저 상황, 모든 차트들의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그때그때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 전략하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고 여러분들도 이해가 된다면 또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가신다면 여러분 나름대로의 좋은 전략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저는 이 구간 내에서 지금 매집한다는 말씀은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하게 보는 차트가 이제 스토캐스틱이라는 차트가 있습니다. 스토캐스틱 차트는 제가 일명 에너지 차트라 그런다 그랬죠. 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 주간, 월간, 연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을 제가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 여러 가지 수치값들이 있어요. 이 일간에 해당하는 수치값, 주간에 해당하는 수치값, 월간, 연간에 해당하는 수치값들이 있는데요. 이 수치값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일일이 설명드리지 않는 이유는 뭐 나중에 이제 제가 한번 코카이 아카데미라는 그런 영상을 준비해서 이제 그 수치값도 다 제가 공개를 할 거예요. 근데 이 수치값이라는 것은 제가 저만의 경험치에서 나온 수치값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수치값이 경험이 쌓이다 보면 내가 원하는 수치값으로 변형을 하면서 쉽게 말해서 커스터마이즈드 된 커스터마이즈가 내 걸로 만들어진 나만의 어떤 그런 전략 그 수치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일간에 해당하는 거하고 특히 주간에 있는 이 두 개를 많이 보는데요. 사실 그 월간과 연간은 조금 아주 중장기 이상의 전략에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개보다는 주로 일간과 주간 에너지 차트만 주로 더 많이 집중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보시면 11월 초에 그죠? 예,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이 골든이 났고요. 그 다음에 또
일간에 해당하는 것은 10월 말에 이제 골든이 났죠. 그래서 이 골든의 파워가, 그러니까 일간의 이 골든의 파워가 주간의 파워를 돌리는 거에 일조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일간은 이게 자주 왔다 들락거리잖아요. 주간은 좀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여유 있게 큰 폭의 진폭으로 돌아가고요. 뭐 월간은 말할 것도 없고 연간은 정말 그 폭이 천천히 슬로우죠.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현재로서는 주간이 상승 방향으로 가고 있고 주간에 해당하는 K 값이 57.07, 50, 이건 이제 스토캐스틱은 이 100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위 제일 꼭대기가 100이고 제일 밑이 0이에요. 가운데는 당연히 50이겠죠. 그래서 50에서 위에 올라가면 50 이상을 올라가면 K값이 50 이상으로 올라가면 힘이 좋아져요. 50 밑으로 내려가면 힘이 점점 나빠져요. 그래서 같은 골든이라 하더라도 이 골든 난 이후에 50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더 강한 에너지의 모습을 보일 확률이 많아지거든요. 주간상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간을 제일 먼저 봐야 되고요. 그다음 일간상은 결국에는 일간의 에너지가 주간으로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요. 일간과 주간을 동시로 종합적으로 봐줘야 되는 좀 큰 눈이 여기서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럼 지금 현재 스토캐스틱의 에너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일간 상방 찍고 있죠. 심지어는 어제 골든도 냈어요. 주간은 지금 계속 상방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에너지적으로는 어떤 에너지예요? 상승의 에너지를 보이고 있다. 상승의 에너지, 위로 가려는 에너지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은 이 에너지가 쭉 올라가고 더더군다나 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도 어제 오늘 50을 돌파했잖아요. 그죠? 어제 오늘 50을 돌파했고 이게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여기 100까지 가깝게 점점 올라간다는 것은 이제 70부터 이제 저는 이제 과매수권이라고 보는데요. 여기 제가 색깔을 파랗게 칠해놨죠. 다른 차트 보면 이걸 전부 다 파란색으로 칠하는데 저는 거꾸로 해놨어요. 파란색. 왜냐면 파란색이니까 이때부터 좀 조심하자. 많이 올랐다. 조심하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둔 거예요. 제가 제 스스로 차트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점점 올라가는 기운이 강해지고 50 위로부터는 어떤 힘이 더 강해진다 했죠? 올라가는 쪽에 힘이 더 강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힘이 밑으로 전달되면 당연히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도 올라가는 힘이 계속 연결이 되겠죠. 물론 이게 이제 여기서도 조정이 나오고 하면 어떤 모습으로 되느냐 이것도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되겠죠. 하지만 이건 워낙 그 파동이 천천히 이루어지는 파동이기 때문에 이것처럼 촐랑촐랑거리지 않단 말이에요. 일간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더라도 이게 골든을 잘 유지하고 조정을 잘 견뎌내면 그 다음 새로운 또 상승 파동이 났을 때 이건 더 큰 힘, 80, 90 점점 더 큰 힘 쪽으로 다가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온다는 거죠. 그때는 이 밑에 있는 캔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가가 큰 폭의 상승도 만들어낼 수 있다. 예,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월간에 해당하는 것도 골든이 날 거고요.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스토캐스틱을 봅니다. 이 스토캐스틱도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스토캐스틱만 가지고 영상을 한번 찍어서 예,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그 정도 시간이 제가 나질 않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그렇게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밑에 있는 다른 보조지표들은 제가 오늘 생략할게요. 별로 중요한 보조지표는 아니에요. 뭐 RSI고 CCI인데요. 그냥 제가 정말 참고로만 보는 보조지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또 보는 차트 중에 있는 것이 바로 수급 차트인데요. 수급은 여기에 보시는 대로 지금 세 가지의 수급 주체가 있죠. 초록색은 기관을 나타내고요. 파란색은 개인을 나타내고 빨간색은 외국인을 나타냅니다. 자, 이 수급의 움직임과 밑에 있는 이 까만색 선이 뭐냐면 주가예요. 예, 제가 선 차트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보던 그런 캔들 차트가 아니라 선 차트에 그냥 간단하게 보면 되니까 전체적인 분위기, 위치나 방향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선 차트로 그려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11월 초에 이렇게 누가 끌어올렸죠? 네, 기관들이 끌어올렸죠. 그 끌어올리는 힘으로 주가가 올라간 겁니다. 물론 그때 이제 외국인들도 끌어올렸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주가가 크게 올라갔는데 그 주가 올라가는 동안 개인들은 뭐 했다? 팔았다.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난번 파동만 갖고 놓고 본다면 코스모 신소재의 주인은 누구냐? 기관 외국인의 주인이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관 중에는 또 주체가 많잖아요. 그죠? 여러 주체가 있잖아요. 기관 중에서 누가 주로 많이 끌어올렸냐를 확인하려면은 뭐 HTS상이 다 있죠?
매매 동향 같은 것을 보실 수 있으면 보시면 지금 11월 초에 해당하는 거를 보니까 11월 초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니까 여기에 주로 금융 투자들이 좀 많이 사기도 했고 투신이 좀 많이 사기도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기타 보면 이건 뭐 주로 중요하게 안 보는 거니까 금융 투자 특히 투신이 많이 샀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그리고 나서 금융 투자도 많이 팔았고 투신도 많이 팔았고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외국인도 이때쯤 조금 사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다가 조금 큰 폭으로 팔았고 다시 지금 다시 사모으는 그런 입장. 개인은 거기에 대한 반대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상승의 국면은 금융투자와 투신애들이 좀 많이 힘을 냈다. 지금 이 두 군데의 기운이 약간 연기금으로 가는 그런 기운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적으로는 어쨌든 누가 주인이다? 기관과 외국인이 주인인 종목이다. 그 주인이 종목이 개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 기관이 될 수 있는데 그 주인이 누군지 이 종목을 누가 자꾸만 끌어올리는 그런 그 상승의 기운을 많이 내뿜는지 그런 것들을 이 수급 차트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지난번에 10월 달에도 한번 이렇게 상승을 좀 보였잖아요. 9월 달부터. 이때도 누가 많이 이끌어냈느냐? 기관이 이끌어냈어요. 이번에도 기관이 이끌어냈고요. 그죠? 또 반대로 기관이 많이 파니까 가격은 어떻게 된다? 많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코스모 신소재는 기관이 주로 핸들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상승 기조를 보였던 기관들이 꾸준하게 내리고 있어요. 꾸준하게 내리고 있는데 주가도 내리기 시작했지만 어느 정도 내리다가 행보를 만들고 있죠. 누구 덕분인가? 바로 외국인 덕분 그리고 바로 개인들 덕분에 더 이상 하락세를 막아내고 있다. 기관들이 이렇게 많이 팔고 있음에도 외국인과 개인들이 합세를 하니까 어느 정도는 막아내주고 있다. 이 상태에서 기관들이 다시 방향을 상승 기조로 바꿔만 준다면 주가는 또 한 번의 상승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이 구간, 레벨 스테이 구간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매집을 해야 된다. 그게 매집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수급 차트와 주식 차트를 비교해 가면서 분위기, 기운을 확인하는 거죠. 여기 이 차트에서는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DMI 차트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DMI 차트는 바로 이제 이 차트죠. 이 차트인데요. 이 차트는 이 DMI는 이제 D 값, 뭐 A 값, D 플러스 값, D 마이너스 값, 그다음에 ADX라는 이렇게 세 가지 선을 이용하는데요. 지금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해드리지는 않겠지만 이것 또한 다른 차트와 마찬가지로 D 플러스 값이 D 마이너스 값보다 골든 위에 위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며칠 살짝 이렇게 데드가 날 뻔하다가 지금 다시는 골든 만들어 놓은 상태니까요. 이걸 잘 유지하면서 빨간색인 D 플러스 값이 D 마이너스 값 위에 계속 있으면서 점점 그 폭을 괴리를 더 가속화시키면 더 좋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더 좋은데 주로 이게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 DMI 값은 이 D 플러스 값과 D 마이너스 값은 약간 대칭적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요. 쉽게 말해서 이 빨간 선이 위로 가면 파란 선은 내려가고 파란 선이 올라가면 빨간 선이 내려가고 이렇게 서로 대칭적인 모습을 보이거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어디에 가면 이런 식으로 빨간색도 내려오고 파란색도 내려오는 이런 구간도 나오기도 해요. 아주 변칙적인 그런 내용인데요. 이거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법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는 오늘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많이 타치를 안 할게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현재 골든 상태의 DMI 지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좋게 생각하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여기에 뭐 거물 차트 뭐 여러 가지 차트들도 있는데 그것도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참고만 하는 거고요. 밑에 있는 보조지표 MFI, OBB 이것도 이제 거래대금, 거래량에 관련된 보조지표인데요.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RSI나 CCI처럼 그냥 정말 살짝만 보는 그런 지표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MFI, OBB 갖고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여기에 따른 신호에 따라서 매매를 하시는 분도 있다고 뭐 이렇게 제가 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중요하게 보는 지표는 아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차트 또 보는 게 이제 헤이킨 차트라고 하는 건데요. 헤이킨 차트는 제가 두 가지를 봅니다. 그러니까 일간 헤이킨 차트, 그 다음에 주간 헤이킨 차트를 보는데요. 헤이킨 차트라는 것을 아마 많은 분들은 들어보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정권사들, 저는 대신정권 HTS를 쓰고 있습니다. 대신정권이 사실은 이 HTS 상으로는 가장 업력이 오래된, 가장 초창기 때부터 잘 갖춰진 시스템이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쭉 유튜브 방송을 보시거나 또 전문가 방송을 보실 때 사실은 대신정권 차트, 대신정권 정권을 이용하시던 분들이 사실은 좀 오래되신 분들, 올드 피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이 대신 정권을 쓰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신 정권에서는 이 헤이킨 차트가 이제 이 헤이킨 차트가 소개된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다른 이제 그 HTS 상에서도 막 도입을 하고 있겠죠. 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 되어 있는 곳도 많아요. 그래서 이 헤이킨 차트를 사용하고 싶어도 정권사에 따라서 HTS 세팅이 안 돼서 못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이 헤이킨 차트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헤이킨 차트가 뭐 그렇게 뛰어난 차트라기보다는 약간 느려요. 그러니까 후행. 아니 느린 게 왜 좋아? 느린 게 왜 뭐 선행이 돼야 좋지 왜 후행이 좋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떤 차트 하나만 보고 그 신호에 너무 빨리빨리 대응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헤이킨 차트는 약간 느리게 반응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확인하고 들어갈 수 있는 뭐 주식을 뭐 타이밍의 예술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뭐 있는데요. 저는 타이밍의 예술을 바로 보지 않습니다. 네, 전체적인 흐름에서의 대응은 어차피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접근이기 때문에 지금 뭐 하나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중요하지 않아요. 단타로 접근하시는 분들, 스캐핑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지금 정확하게 찝어서 맥점을 잡아서 지금 100%를 공격해야만 성과가 나겠죠. 뭐 어차피 큰 수의 큰 이익의 퍼센테이지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헤이크 차트는 그러지 않습니다. 일단 설명이 잠깐 길어졌는데요. 어쨌든 해킹 채트상의 일봉상으로는 지금 어제 매수 사인이 떴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연결이 되면 이런 식으로 매수 사인이 뜨고 나면 연결이 되면 좋은데 오늘 살짝 조정하는 분위기가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일봉상으로 매수 사인이 떴기 때문에 사실 어제 오늘 이런 구간에서 이제 매집을 할 수 있는 좋은 찬스를 주는 날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킹도 같은 해킹 차트 중이면 주간에 해당하는 헤이킨 차트도 지금 이미 2주 전에 좋은 모습, 그러니까 매수 사인이라고 매수 사인이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는데 어쨌든 매수 기준봉을 만들어 줬고요. 지금 계속 3주째 좋은 기운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헤이킨 차트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차트의 어떤 그 방향성이 좀 이렇게 느려요. 크고 느리기 때문에 그 제가 좋아하는 차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간, 월간, 주간 해당하는 모든 헤이킨 차트가 일단은 좋은 방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제가 엄청나게 말이 빨라졌죠.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서 말이 빨라졌는데 일단 종합적으로 이 기술적 분석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하자면 다시 주간 차트로 돌아갈게요. 주간 차트로 돌아가서 전체적인 기운은 상승 기조에 출발이 된 모습을 지난주부터 만들어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저는 매집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을 일봉상에서 세 구간을 나눠서 현재 위치하고 있는 이 스테이 구간 내에서 적절한 비율로 분할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목표는 이 레벨을 돌파하는 레벨업을 기대하면서 간다. 그때 가서 고민하는 거예요. 이제 팔지 안 팔지는 더 끌고 갈지 아니면 팔지 그때 가서 고민하고요. 우선은 여기에 충분한 물량을 가급적이면 2층, 1층에 더 많은 물량을 모으면 좋겠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3층은 아니니까요. 지금 2층, 1층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니까 가급적 2층, 1층에서 많은 물량을 모아서 평균 단가를 이쪽에 만들고 올라갈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지난 기본적 분석에서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보시면 좋겠고요. 기본적 분석 상에서 2021년에 적정 주가는 지금보다 상당히 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업황적으로도 뭐 이게 뭐 아시는 대로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이고 또 MLCC 관련된 부분이고 이게 산업이 지금 현재는 조금 지지부진한 면이 없지 않아서 특히 MLCC 쪽은 좀 지지부진해요. 그리고 2차 전지도 생각만큼 팍팍 올라가고 있는 산업 테마군, 업종 테마군이 아니다 보니까 큰 시세를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지금 업황 사이클이 돌아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으로 강력한 상승 기조를 보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2부 기술적 분석도 마치겠습니다. 제가 또 기회가 되면 계속 관심 종목에 편입된 이상 이게 이 종목이 관심 종목을 이탈하지 않을 때까지는 계속 제가 주기적으로 한 번씩 뭐 자주라면 뭐 1, 2주에 한 번씩 좀 느리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팔로업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 있으시면 댓글도 달아주시고 이메일도 보내주시고요. 또 좋아요, 구독, 특히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눌러주셨어요. 앞으로 계속 다른 또 종목들에 대한 공부도 같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컷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